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헌법재판소 이번 주 화목 오늘부터 7차, 8차 변론길이 네. 열립니다. 예. 예정된 마지막 기일이긴 합니다. 네. 요 수준대로라면, 요 시간대로라면 2말 3초의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됩니까? 최초의 2말 3초 얘기가 네. 나왔죠. 네. 그 이제 그 전례를 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네. 마지막 기일 이후에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했고 11일 만에 11일.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5일 만에 네. 기각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끝난다면은 2말 3초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네.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은 아까 그 이제 민병도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 변수가 만약 헌법재판관 그렇죠. 구인 체제가 완성되냐? 구인 체제가 완성되면은 최소한 판결에 참여하려면은 변론기 참여는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공판 갱신은 하나 해야 되거든요. 예. 변론 갱신. 네. 예. 그런 절차를 보자면은 그래도 뭐 2말 3초, 늦어도 3월 중순 이내에는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이제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은 딱딱딱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빨리는 아하. 하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예. 있지만은 예. 문제는 이제 그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적법 절차라고 하죠. 예, 절차를 예.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무리하게 한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많은데 네. 불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차적 과정을 좀 더 밟지 않겠느냐 아하. 그런 걸 보자면은 조금 예상보다 2말 3초보다는 조금 늦은 3월 중순 이내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하는 절차 질문도. 얘기도 좀 하셨는데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줘서 그걸 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네. 밝혔는데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공판 중심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그 네. 변호인들 보면은요 네. 조금 좀 상식에 안 맞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그 마은혁 네. 재판관 관련 얘기를 하는데 주로 나오는 두 분이 이동업 전 헌법재판소장, 예전 헌법재판관 아니죠. 그리고 임성건 전 고법부장 네. 두 분 다 사실 논란을 빚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헌법재판과 이게 저 형사소송, 형사재판이 똑같은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가만 따지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지 마라. 이미 양성태 전 대법원장 때 뭐 그 이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 조서는 뭐 던져버려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들 자꾸 이용을 해서 이게 결국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진술이 네. 진술 조서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하. 이게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혹시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인 입회했느냐? 입회했다. 그럼 본인이 읽어보고 자필 서명했느냐? 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임의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동의하에 한 거 맞냐? 이제 과거처럼 뭐 강제 조사, 뭐 고문을이란 조사 이런 거였느냐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를 증거로 쓰겠다.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요거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전례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이지 헌법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헌법 재판에 준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형사재판하고 뭐 예. 사실은 헌법 탄핵 심판
형사재판 준용하라고 하지만 준용 말 그대로 따라도 된다. 따를 수 있으면 따르라 이 정도지 이걸 100%다 따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증인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따져볼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감안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고 2017년 선례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변호인 입회했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 건데 그 증거 능력 인정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도 하셨는데 예. 약간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면 좀 가감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게 좀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특히 동대구역 그 집회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부산보다 뭐 4배나 많고 네. 뭐 5만이 넘었고 이게 뭐 역대 뭐 최대 규모고 어쩌고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다 결국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을 형사재판처럼 만들어서 네. 시간을 끌어보겠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내란죄 부분을 탄핵 그 소추 안에서 빼니까 왜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내란죄가 유죄가 나야 그 탄핵 파면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형사재판 이후에 헌법재판 탄핵 심판해라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는 결국 조기 대선이 지금 조기 대선을 국민의힘에서는 언급하는 게 불충이라면서요. 네. 저 동대구역 집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 언급하는 게 불충이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풀려서 기각돼서 복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도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시간을 끌어가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대통령 복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못 주겠다. 네. 이런 것도 작용하는 그런 걸로 것도 있을 것 보이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이 복귀하는 것일 것이고 네. 그게 안 되면은 두 번째는 본인이 미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빨리 사면돼서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노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걸 과감하듯이 보이겠지만은 네. 그게 뭐 그렇게 과감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보면은 정말 참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 기술을 부리는구나. 기술이면 좀 먹혀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잡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기술을 예, 부리고 있다. 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법꾸라지라는 이름이 이래서 나왔구나. 예. 그런 걸 있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법조문에 나오는 모든 걸 갖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특히나 탄핵심판법정에서는 네. 검사 출신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검사할 때는 안 저랬는데 갑자기 변호인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참 억지 주장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심하다.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억지적으로 내가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겠죠. 그걸 뭐 그렇게 보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10시부터 이제 탄핵 심판 변론길 7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네. 지금 아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나오니까 이상민의 어떤 진술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특수본 수사 보니까 공소장에 언론사 단전 내용도 드러나 있거든요. 예. 이건 또 추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단전 단수 부분에 아마 오늘도 뭐 이상민 질문을 할 거예요.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장관이야 네. 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네. 그냥 버티지 않겠습니까? 네. 주고 버틸 텐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이미 문건은 건네졌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소방청장이나 경찰 관계자의 진술은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다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 전 장관이 처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무회의 때문에 했고요. 그때는 그 조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관한 그러니까 뭐 이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 부수했느냐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였고요. 검찰 조사를 하면서 언론사 대한 단전 단수 조치하라고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데 대한 게 이미 소방청장 경찰 관계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확인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음흠. 이 전 장관이 진술을 부인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정황과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메모는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지호 청장한테 메모를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는 이미 뭐 파쇄했는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이상민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질문은 할 것이고 네. 또 그런 확인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이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그렇죠. 이진우 전 이제 수방사령관이 계속 그 탄핵 심판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이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람을 내일 그러니까 13일 날 증인 신문을 하죠. 네.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 진술에서는 시인을 했다가 예.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부인한 듯한 진술을 번복한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김용현 변호인들이 지금 이 사령관들을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변호사 윤리 위반 아닌가요? 저는 징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변호사도 있어요. 예. 그 곽종근이나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예. 이진우도 변호사가 있고 왜 남의 변호사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나오는데 이제 예. 곽종건 사령관은 거부했다고 하죠. 만나는 자체를 거부했고 네. 그 내용을 재판관들한테 제출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죠. 자, 그리고 예. 지금 좀 새로운 내용 같긴 한데 서울중앙지검이 계엄이 있을 6일 전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이거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던 거 여기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비상계엄을 좀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CBS 노컷 뉴스가 네, 단독 단독으로 보도를 주셨죠? 한 건데요. 네. 그 이게 2023년 10월에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 뭐 시스템 점검을 하고 보도자료 내고 나니까 이른바 보수 성향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사건이 서울지검에 그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한 1년 넘게 아무 조사도 않고 있다가 하필이면 계엄 발발 6일 전에 전주죠. 일주일 딱 전에. 6일 전에 신기하네요. 이제 중앙선관위 관할청인 음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해제가 되니까 계엄이 불발됐잖아요. 계엄이 불발되니까 4일날 바로 또 과천경찰서로 이송해버렸어요. 경찰서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래 뭐 오비락일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좀 1년 동안 아무 짓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그 시점에 이첩을 했느냐, 네. 이송했느냐, 네. 요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성우 전 방첩사 1처장들은 이게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메모, 지시 메모. 메모도 있고 진술도 있는 진술도 겁니다. 있고요. 네, 두 가지가 다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쨌건 검찰에서는 그 이게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건 누가 봐도 좀 의심살 만한 정황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게 볼 만한 거죠. 거의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었는데 요 내용들이 거의 첫 얘기 같기는 합니다. 정황상 예, 그렇죠. 정황상. 어쨌건 검찰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게 왜 갑자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가 이 계엄 직전에 할 이유가 그랬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난 다음에 왜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 중요 4인방 네. 그 안가 회의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왜 김용현 출두 직전에 비화폰
통화를 했는가? 이런 네. 정황들이 그럼 검찰이 아무 역할 안 했겠나? 네. 결과적인 것만 뒤수습만 담당하더라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게 없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게 이런 정황들을 보자면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풀어야 되겠죠. 그것도 예, 풀어 나가야 될. 다 풀어 나가야 이 돼.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과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다 보니까 네. 어떨 건지에 대한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짧다고 해야 되나요? 5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선고기를 잡진 않았습니다. 평의 통해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내에는 언제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결론을 내야 밝히고 되겠죠. 다음 예, 주에는 예. 결론이 나겠죠.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인 체제가 되잖아요. 네. 구인 체제 완결체가 되면은 사실 헌재 소장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결론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론기를 한 번 이상은 가져야 되잖아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새로운 또 이제 또 정인 신문은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의 사실 행위 중에 이해 안 가는 지금 행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초창기에 한덕수 총리도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다 뭐 거중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사에도 다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힘 뭐 의원들이 계속 지금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한테 가는 것 자체가 네. 저게 인간적 도리라 그러지만은 공직자가 인간적 도리를 앞세울 수 있나요? 아니 인간적 도리는 두 번째 문제, 차후의 문제 아닌가요? 인간적 지금 도리는 내란 사건인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요? 아니 지금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갔다고 하고 또 어제는 이철규, 뭐 추경호, 김기현 의원까지 예. 뭐 친윤 의원들이 좀 싹 다 거기 가가지고 뭐 메시지 받아와서 내고 이러거든요. 결국은 구치소 아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든지 네. 아니 이게 직무정지란 얘기는 직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공인들이 계속 가서 갔다 와서 메시지 내는 자체가 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네. 계속 소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절한 행동이 아닌 거죠. 이런 건 부적절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부정선거 얘기도 잘 안 하고. 김상옥 의원 예. 외에는 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저게 어쩌려고 계속 저러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를 그냥 내전으로 만들려고 저러나요? 사실상의 내전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난번에 그 조갑제 보수농객 조갑제 씨도 이게 실제 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단죄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헌재 탄핵 심판에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서 나옵니다.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포치켜 보셨다시피 아니 1분 30초만 지나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맞는지 이런 상황대로 끌려가는 게 공당의 태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고민은 할까요? 국민의힘은 왜 저럽니까? 국민의힘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본 사람들 얘기로는 다들 조기 대선 준비는 또 하고 있어요. 보면 다들 생각은 또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일부 후보들은 그게 캠프 사무실인지 준비 사무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차렸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불충이라는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불충이라는 얘기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건 시간을 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고 국가 지금 경제 상태나 대외 신인도 문제나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이잖아요. 최악입니다. 정말 이런 최악입니다. 상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다음 또 정권의 후보를 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얘기가 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서 공천 개입 빼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발의는 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거부권 해가지고 돌아오는 등등 또 국민의 이탈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여론 지지도가 이게 아무리 네. 뭐 허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주장이 뭐 잘못됐다 못됐다는 논란으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내란 자체를 정쟁화시키는 데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명태균 특검법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힘이 조직적인 반대를 하면은 사실 최상목의 지금 제2요구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2요구에서 뭐 반대하면은 통과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중에 아마 발의한다. 네, 오늘 한답니다. 예, 네.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오늘은 발의해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그 사실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으면은 네. 근데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꼭 탄핵이라고는 언급은 안 했지만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건 그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보자면은 만약 사실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명태균만 구속시키고 끝내려 한다면은 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좀 더 사건을 덮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한기 차원에서라도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좀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건 여기다가 오세훈, 홍준표 다 걸려 있어요. 여권의 또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관 뭐 그 한동훈 대표야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그 여당 내 분화 뭐도 가능.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좀 협조해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보면은 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요. 탄핵 파면이 인용이 되면은 분화 안 되겠어요? 무조건 탄핵 찬성파랑 반대파 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보자면은 근데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란죄 유죄를 받아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정권을 잡으면은 조기 사면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도 반드시 꼭 통과돼서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그런 쪽 관점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관. 그렇게 다들 정가에서도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건 오늘 탄핵 심판과 7차, 모레 있을 이제 8차. 마지막 8차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정인들이 오늘도 뭐 이제 이상민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등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내란 행위가 이상민, 조태용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 관련자 진술을 보더라도 충분히 했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진술을 거부할지 어떨지 뭐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뭐 이런 거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워딩으로 하자면은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7차 변론 또 8차 변론까지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